근데 우리가 이제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7층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그죠?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7층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을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신기에서 보통 보면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 감시 제어반은 수신기하고 별도로 감시 제어반을 설치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수신기는 복합형 수신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합형 수신기라는 얘기는 뭐가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에 뭐하고 감시 제어반과 수신기가, 자탐 수신기가 같이 들어있다 해서 복합형 수신기라 해요. 그 수신기에서 우리 이제 펌프에 필요한 것만 보면 역시 이런 이제 릴레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릴레이가 하나 들어있고, 얘를 똑같이 어떤 자동과 수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치면, 자동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일 때는 저기에 있는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 얘가 바로 동작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R을 여기다 그려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수동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수동일 때는 자, 수동 스위치로 제끼고 뭔가 여기에서 바로 제끼자마자 돌아가 버리면 또 위험하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요. 수동 기동 스위치를, 아니면 뭐 선택 스위치를 달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수동일 때는 계속 돌아요. 수동으로 제껴지면 이 제끼고 스위치만 넣으면 돌고, 스위치를 끄면 멈추겠죠. 얘는 푸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 정지 금지, 그죠? 자동으로 정지돼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한번 동작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릴레이 A 접점을 이렇게 달아줘. 자기 유지를 해줘버려요. 그러면 압력 스위치가 한번 붙는 순간 떨어지더라도 이 릴레이는 계속 붙어 있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그러면 뭔가 리셋을 시켜줘야 되니까 꺼줘야 되잖아요. 꺼주는 것은 이제 수신기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끄냐? 여기서 복구 버튼을 눌러버리면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가 리셋이 돼버려요. 그래서 끄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다가 리셋 버튼을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리셋 버튼을 넣어주면 리셋을, 이게 스위치를 꼭 누르는 순간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리셋 버튼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하고 연결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압력 스위치 선이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나오는 계통은 뭐예요? 220V 라인이죠. 그죠? 220V가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연상이니까. 220V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20V가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압력 스위치를 물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릴레이를 뜯어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A 접점, B 접점이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B 접점이고, 얘가 이 코일이 동작하면 이쪽으로 붙을 거니까 A 접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이 선로를 어디까지? 여기에다가 220V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신기에서 기동선은 통상적으로 220V가 이렇게 측정해보면 220V가 나와요. 왜 나오냐? 여기에서 한 상을 끌고 오고, 여기에서 한 상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얘는 마그네틱 코일을 통해서 선이 연결되어 있고, 저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스위치 선이기 때문에
스위치선이기 때문에 전류는 흐를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전압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선은 어떻게 오냐? 이제 이 수신기에서 PS선, 수신기에서 PS선, 즉 압력 스위치선 두 가닥을 날려요. 날려가지고 어디다가 우리 압력 챔버나 압력 스위치에 있는 압력 스위치선에다가 물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붙으면 여기에서 릴레이가 동작해서 이 릴레이가 동작하면 이 신호가 붙으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220V니까 펌프가 여기서 만약에 쇼트를 시켜주면 펌프는 바로 기동하겠죠. 수신기와 관계없이. 여기 선이 여기 스위치 선이야. 여기서는 여기가 압력 스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선이 이 두 가닥이 저쪽으로 이렇게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두 가닥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동작을 하는 순간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고장 진단을 한번 보자고요. 펌프가 자동 기동을 하지 않아요. 자동 기동을 하지 않는 원인이 뭐냐? 자, 제일 먼저는 자동 기동을 하지 않는다.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열도 계정기 또는 EOCR이 고장난 경우겠죠. 트립돼 가지고 떨어져 있어. 그러면 전원 공급이 안 되니까 자동 기동을 안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셀렉터 선택 스위치, 이 스위치가 고장이 잘 나기도 해요. 왜냐면 접점을 자동적으로 돌렸는데 접점이 안 붙어버린다.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기동을 안 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것 말고는 동력 제어반에서는 이제 고장 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수신기까지 연결되는 이 선로가 고장 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끊어진 경우도. 그 다음에는 이 릴레이가 고장 난 경우도 많아요. 왜? 갑자기 이상전압이 들어와서 이 릴레이가 타버린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러면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에서 그죠? 어떤 것이 고장이냐? 먼저 둘 중에 하나를 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감시 제어반에서 고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단락을 시켜요. 즉 쇼트를 시키는 거죠. 그냥 짬바선으로 쇼트를 시키면 펌프가 잘 돈다. 그러면 이 계통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그죠? 즉 여기 릴레이가 타버렸던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안 도는 거지, 이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를 단락을 시켜줘도 펌프가 안 돈다. 그러면 일단은 정확하게는 얘 불량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 단자를 셔틀을 시켜보는 거예요. 얘를 펌프실에 기동선이 넘어간 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펌프실에서는 동력 제어반에 보면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자, 기동선이 있고요. 기동 확인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최소로 하는 방법은 기동선이나 기동 확인선이나 어차피 공통선이 있을 거니까 한 가닥을 공통으로 줄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잘 안 해. 왜냐? 잘못 꽂으면 릴레이가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동선 따로 두 가닥, 기동 확인선 따로. 이렇게 보통 네 가닥을 날리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배선 방법이에요. 최소 가닥으로 해라 그러면 세 가닥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PS. 그 다음에 TS.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저수위. 그죠? TS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근데 펌프 한 대만 놓고 보자 이 말이죠. 펌프 한 대만 놓고 보면 이렇게 있고 뭐 저수위 센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수위 쪽에 밸브가 하나 더 있을 거니까 아니 수조 쪽에 수조 밸브가 또 있을까? 수조용 TS. 그죠? 이렇게 이제 가고 공통선이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최소 단위죠. 그럼 얘는 220V고 얘는 24V고 얘는 220V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을 쉽게 말하면 쇼트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쇼트를 시켰어. 어디에서? 동력 제어반에서. 쇼트를 시키면 펌프가 잘 돈다. 자동일 때. 그러면 일단은 어디는? 동력 제어반 쪽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동력 제어반은 이상이 없고 일단은 여기서 안 도는 것은 그러면 여기와 동력 제어반 간에 선로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뭐 여기에서 이제 단락을 시켜놓고 반대쪽에서 단락 신호가 들어오는지 그죠? 그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고장의 원인은 뭐냐?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이 나눠져 있을 때 고장 원인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하나 첫 번째 그 다음에 선로 단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릴레이의 단선 그죠? 릴레이의 고장 그 다음에 여기 계통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스위치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는 압력 스위치인데 이 동력 제어반에 있는 동력 제어반이 아니고 펌프실에 있는 압력 스위치 또는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가 고장난 경우도 안 돌아가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요거 리셋 버튼이 있었다면 리셋 버튼 자체가 고장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 진단을 하는 것은 고장 진단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시퀀스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떤 것들이 펌프가 안 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로 찾아내서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동으로 기동을 했는데 펌프가 안 돈다 이 말이죠. 수동 기동 상태에서 펌프가 안 도는 것은 얘도 역시 가부압 개전기 그죠? 가부압 개전기에서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역시 이 선택 스위치에서 선택 스위치가 불량한 경우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오프 스위치가 박혀 있어. 그러니까 고장 나가지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고장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기술을 할 때는 B 스위치가 고장인 경우 또는 이 스위치를 눌렀는데 접점이 안 붙어본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수동일 때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개통도에서 보면 이렇게 개통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다 자동으로 돼 있다면 여기에서 수동 자동으로 감시 제어반에서 펌프가 온오프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펌프가 기동되지 않는 이유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동 확인 램프가 있어요. 기동 확인 램프가 있는데 이 기동 확인 램프가 220V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옥내 소화전으로 220V가 들어가서 막 켜지면 누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감전사도 당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얘를 220V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220V를 24V로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바꿔주냐?
얘도 역시 릴레이를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20V 릴레이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기동 확인 선이 들어오면 여기다 220V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24V 플러스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 220V가 들어오면 여기 릴레이가 온 될 테니까 온 되면 이쪽으로 24V가 나가고, 그러면 우리 옥내소화전 기동 표시등에 뭐가 24V가 들어올 거니까 여기 공통 단자 있죠? 공통 컴 단자 거기 하나 이렇게 물려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가서 물리면 어떻게 돼요? 기동 램프가 24V가 켜지겠죠?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220V인지 또 24V인지 그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R 형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해요. 왜냐? 220V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수신기 전체가 고장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이렉트로 안 넣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압력 스위치에 보면 압력 스위치는 요즘에는 다 이제 24V를 쓰는데, 압력 챔버에 옛날 압력 챔버 있잖아요. 이거 압력 챔버에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어요. 주펌프, 종합펌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A 접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두 개 이렇게 물려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종단장이 채워져 있는 것은 다 24V 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라고? 동력 제반에서 끌고 온 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아니, 감시 제반에서.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력 제어반만 있는 경우에는 24V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20V를 바로 물린다고. 동력 제반. 그러면 여기다가 종단장을 달면 어떻게 돼요? 종단장은 220V에 못 견디니까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절대로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압력 스위치에 종단장이 달려있지 않다면 220V라고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펌프 기동에 대한 고장 진단을 한번 알아봤고요.